아니요. 그건 좀 빡센데. 이게 빡세. 나 시카라 원래. 오 예쁜데요? 니 라식 못한다. 니 지금 눈깔이 보니까. 예쁘네요. 예쁜데요? 내가 내거 한번 써볼래? 안 바꿔. 뭐야? 예쁘네요. 만들지 말라고. 내가 허벌이 오, 도수 세네. 잘 되니까 이게. 나랑 조금 비슷한 거 갑자기 같아. 근데 근데 왼쪽은 비슷한데 오른쪽이. 아, 나 왼쪽이 좀 안 좋아. 아. 오른쪽에 가지고 나와. 자 봅시다. 자 요거 자 봅시다. 자, 그 다음 해볼 거는 이제 드디어 여기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기 이제 2라는 말이죠. 여기서 2의 뜻은 뭐겠어요? 2의 뜻은 뭐겠어요? 이 different,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역시나 원자 두 개 모여 분자가 된 건데 그 원자 두 개가 서로 다르다 아시겠죠? 다른 종류의 핵. 그래서 당연히 그 동종핵보다 이종핵이 당연히 얘가 더 많겠어요, 적겠어요? 훨씬 더 얘가 많겠죠. 경우의 수가 더 다양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특징을 보이는 아주 대표적인 얘 비오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많은 일반학책에 소개하고 있는 녀석인데 이건 이제 그 본드 오더의 비오가 아니라 그냥 B는 붕소, O는 산소를 뜻합니다. 그럼 이때 그 원자과 전자배치를 보면 붕소는 최외각 전자 몇 개예요? 한 개. 3개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최외각 전자 몇 개예요? 6개죠? 그래서 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그 분자를 뜻합니다. 그럼 이걸로부터 분자궤도함수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게 이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해석들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양자역학을 아주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뭐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필요가 없고 그림이 있으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붙일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해석이 필요하냐?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앞에 1.3, 1.4에서 했던 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죠? 결정적으로 다른 게? AO의 에너지 준위 차이. 바로 1. 전기 음성도가 보시다시피 클수록 원래의 AO가 더 안정합니다. 보이세요? 그걸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 내용은 이런 이종핵 이원자 분자에서 사실은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게 동종핵과 이종핵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린 거냐면 자, 여기에 있는 게 요거 붕소입니다. 얘는 산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붕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는 분자입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S오비탈이긴 S오비탈인데 당연히 붕소의 S오비탈과 산소의 S오비탈 결코 같습니까? 결코 다릅니까? 결코 다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P오비탈도 붕소의 것과 산소의 것은 다를 겁니다. 다르다는 얘기는 누군 더 안정하고 누군 더 불안하다는 얘기인데 아주 일관되게 누가 더 안정하게 그려져 있습니까? 네, 산소가 붕소보다 더 안정하게 그려져 있죠. 그 근거를 뭐로? 전기음성도. 무슨 일이죠? 괜찮죠? 자, 그러면 저차라는 거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렇죠?
분자기도 함수가 그려질 때 항상 정기임성도가 더 큰 녀석, 정기임성도가 더 큰 녀석이 항상 원자 오비탈에서 안정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외에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시그마, 파이 뭐 이런 것들의 패턴은 지금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까 했던 거랑 큰 차이가 없죠. 뭐 사실 이제 여기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차이밖에 없고요. 시그마 만들어진다, 파이가 만들어진다는 그 외의 것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물리적 의미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물리적 의미냐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때 저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BO라는 어떤 분자가 있습니다. BO. 그럼 이 주변에 어떤 전자 밀도가 반드시 있겠죠. 붕소 주변에도 산소 주변에도. 그럼 얘가 이게 왜 그 바닷물이 출렁출렁 물결이 출렁출렁 하듯이 이게 뭔가가 한쪽으로 쏠리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쏟다가 이런 게 오히려 평소처럼 어떤 보통의 현상이에요. 아무런 변화 없이 꽉한 게 보통의 상황이에요. 물 같은 것도요. 보면 이게 뭔가 출렁출렁출렁 하지만 그 출렁출렁 하면서 거기서 좀 거시적 평형이 나타나는 게 보통의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붕소하고 산소 사이에 전자 밀도도 사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바로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할 건데 어떻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느냐? 바로 붕소가 약간 플러스 산소가 약간 마이너스, 붕소가 약간 마이너스, 산소가 약간 플러스. 보이세요? 그러니까 전자 밀도가 꼭 어떤 원자에 딱 매여 있다라기보다는 그 전자 밀도가 산소에 좀 쏠리다가 붕소에 좀 쏠리다가 이렇게 이게 줄렁줄렁 하고 있는 어떤 전자 밀도의 동적인 평형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고전화학적으로 이놈이 더 우세하다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이놈이 더 우세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고전화학적으로 이 녀석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쪽이 더 우세하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열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죠. 맞아요? 왜겠어요? 이유는 정기임성도를 비교했을 때 정기임성도가 보시다시피 붕소가 커요? 산소가 커요? 붕소하고 산소를 비교하면 당연히 산소 쪽이 크잖아요. 산소가 크기 때문에 산소가 약간 음전화를 갖는 게 당연히 더 평소에 잘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이 더 우세한 이 상황이 이게 본딩의 상황이다. 그리고 역으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다? 엔타이 본딩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생각해봐. 왕은 계속 왕이고 평민은 계속 평민이다 라는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하면 그 사회는 변해요? 그 사회는 그냥 유지돼요? 그냥 유지되죠. 전기음성도가 큰 녀석이 마이너스를 갖고 전기음성도가 작은 게 플러스를 갖는다면 그 상태로 유지되면 그게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이 결합을 유지하는 본딩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평민이 칼을 들고 왕족의 목을 잘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사회는 유지돼요? 그 사회는 붕괴돼요? 그 사회는 붕괴되죠. 그럼 잘 봐요. 전기음성도가 작은 놈이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상태로 유지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깨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엔타이 본딩의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전자 밀도가 그게 본딩이라는 거고
좀 이상한데 하는 게 N타입 본딩의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상하다는 얘기는 이걸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 결합은 해리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본딩의 상황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바로 산소 쪽 전자 밀도가 다시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전자가 채워진 전자 밀도가 높은 산소의 AO가 본딩 MO에 더 큰 기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 쟤를 그림을 좀 보면 이 상태에서 좀 남아있진 않네. 됐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결합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어쨌건 산소 쪽의 전자 밀도가 높아요? 붕소 쪽의 전자 밀도가 높아요? 산소 쪽의 전자 밀도가 높은 것이 본딩을 설명하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자, 이 전자 비치 해볼까요? 하나, 둘, 셋. 그럼 여기에 저기서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여기는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그럼 여기 전자가 총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된다는 뜻인데 그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1. 본딩 MO는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의 AO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N타입 본딩 MO는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자의 AO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이 상황은 본딩과 N타입 본딩의 전자가 다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잘 봐요. 지금 이 경우 본딩의 전자가 다 채워졌죠. 그럼 본딩의 전자가 다 채워진 이 본딩 오비탈은 딱 봤을 때 이쪽이랑 가까워요? 이쪽이랑 가까워요? 가깝죠? 그게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억수로 불안해졌어. 억수로 불안해진다는 얘기는 이 결합을 유지한다는 얘기야? 이 결합이 해리된다는 얘기야? 해리된다는 상황은 뭐냐면 누군가 외부에서 에너지나 자극을 줘. 에너지나 자극을 줘서 이 전자들을 몽창 이리 옮겼다고 쳐봐. 그럼 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채워진 건 가장 안정한 상황이고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서 이 5개의 전자를 여기다 채웠다고 쳐봐. 그럼 여기에 채워버리면 이 채워진 전자의 상황은 얘랑 비슷해, 얘랑 비슷해. 얘랑 비슷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전자가 본딩에 채워질수록 그건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의 에너지 상태랑 비슷해지는 거고 전자가 N타입 본딩에 채워질수록 그건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자 오비탈이랑 비슷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이 상태가 될 때 이 결합이 유지된다고 했지. 그게 바로 산소의 전자 밀도가 높을 때. 이 상태가 되면 결합이 해리된다고 했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원자의 전자 밀도가 높을 때. 이 모든 상황을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짜고짜 그냥 전김송도가 더 크면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더 안정하게 그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제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워야 되겠죠?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요럴 때 어떤 말을 쓰냐면 이런 말을 써요. 본딩 MON 산소의 기여도가 더 크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여기다가는 엔타이본딩 MON 붕소의 기여도가 더 크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저 표현의 그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종액 이원자 분자에서는 저 사실이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그렇죠? 저 논리를 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종액 이원자 분자에서 몰리큘러 오비탈이 만들어질 때 저걸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됐죠? 자, 와서 적으세요. 적으십시오. 자, 적었어요? 적었죠. 자, 이거 지웁니다. 지울게요. 지운다. A. 두 번째는 바로 여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자, 뭐냐면 바로 시그마 Z와 파이 X 혹은 파이 Y 사이의 안정성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 말은 뭔가 그 딱 정해진 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실 붕소는 SP 믹싱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붕소는 SP 믹싱이 커요, 작아요? 큰 거였죠? 산소는 XP 믹싱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두 개를 섞어 놓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종액 이원자여도요, 이게 붕소고 탄소면 그냥 이렇게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붕소고 탄소면 그냥 이렇게 되고, 만약에 산소고 플로라이드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소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은 이종액 이원자에서 리, 배, 비, 시, 노, 프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때 여기서 얘를 딱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면 SP 믹싱이 어떻게 되죠? 작다. 믹싱 작고요. 이쪽으로 가면 SP 믹싱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종액 이원자 분자를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엮어서 그렸어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그렸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뒤집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는 여기서 고르고 하나는 여기서 고르면 저 어떻게 된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모릅니다. 몰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영역대에 있는 걸로 이종액을 만들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영역대에 있는 걸 가져다가 쟤를 그려버리면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외울 필요가 없고요. 필요하면 문제에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하필 예로 든 BO는 이렇게 된 거지 그냥. 알겠죠? 근데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영역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요 고르면 여기서 두 개 고르면 이렇게 이렇게 고르면 뒤집고.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고르면 어떤 건 이렇게 되는데 어떤 건 뒤집어져요. 알겠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싶다면 문제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줄게요. 자, 그거다. 자, 그다음 어떻게 되냐? 3. 전자배치. 전자배치. 자, 지금 예로 든 BO의 BO는 얼마? BO의 BO는 얼마예요? BO의 BO는 2.5라는 거 알겠죠? 알겠습니까? 의외로 결합이 이중결합보다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중결합과 삼중결합 사이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BO는 어쩔 수 없이 루이스 구조를 딱히 그리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루이스 구조 없이 이렇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당연히 BO는 상자기성이 있습니까? 반자기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상자기성이겠죠. 뭐가 있죠? 홀전자가 있죠. 자, 이때 이종액 이원자 분자에서 또한 시험에 억수로 복수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CO입니다. CO. 자, 그 유명한 우리나라 말 번역 이름이 뭐예요? 그 유명한 얘 이름이 뭐예요? 아, 뭐라고? 주시언이요? 주시언 코카요. 주시언 뭐예요? 네? 주시언 코크다고요? 뭐라고요? 아, 형님 마이크에 들어가면 안 돼? 뭐라고? 주시언 코크다. 주시언 코크다. 자, 어쨌건 그 유명한 일산화탄소죠. 자, 일산화탄소면 이 경우 결합차수 얼마예요? 3이라는 거 알겠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산소는 똑같을 거고 이게 붕소 대신에 탄소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탄소계 최각전자는 몇 개? 4개. 4개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럼 결합차수 얼마예요? 결합차수 얼마예요? 3이고 그래서 루이스 구조 그리면 루이스 구조는 그리면 뭐예요? 바로 탄소, 산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얘는 상자기성이 있어요? 반자기성이 있어요? 반자기성이겠죠. 아시겠죠? 이런 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건 이 그림도 어떻게 돼야 된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묘하게도 CO 아까 요거하고 요거는 케바케라고 했잖아요. 근데 묘하게도 CO도 이렇게 됩니다. CO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울 수가 없다는 얘기 알겠어요? 이렇게 막 바뀔 수도 있는데 그냥 뭐냐면은 CO까지도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필요하면 이렇게다 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대단. 이것이 이종의 이원자 분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합니다. 자, 필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 잘 썼어요? 자, 그러면 자, 거기에 교재 159페이지, 153페이지 한번 볼래요? 교재 153페이지.
교재 153페이지 찾았어요? 자, 교재 153페이지에 보시면 연습문제 2라고 있죠. 찾았어요? 연습문제 2에 그림은 이주기 원소로 구성된 이원자 분자의 두 가지 분자 궤도 함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은 분자 궤도 함수를 고려할 때 다음에 제시된 화학적인 바닥 상태에 옳게 고려한 것은 찾았어요? 네.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거기 잘 보시면은 왼쪽하고 오른쪽 그림 뭐만 딱 그려놓은 거냐면요. 여기만 딱 그려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 연습문제 2에 나오는 게 요건 빼버리고 요것만 딱 그려놓은 거예요. 다만 어떤 차이겠어요? 요거냐 요거냐. 맞죠? 그래서 거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요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린 거야. 알겠지?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대로 그린 거야. 됐죠? 자, 그럼 이때 1번 결합 차수를 물었어요.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합 차수를 물었어요. CO 결합 차수 얼마예요? 3 쓰세요. 밑에 3 썼어요? 그 다음 CN 마이너스 결합 차수 어떻게 돼? 2.5 CN 마이너스 CM 마이너스 3. CN 마이너스도 3이라는 거 알겠죠? 네.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C 봐봐요. CN이라고 해봐요. CN 그럼 최외각 전자 몇 개예요? 질소는? 질소는 최외각 전자 몇 개예요? 5개죠. 그럴 경우 이렇게 되면 결합 차수가 얼마예요? 2.5잖아요. 근데 CN 마이너스란 얘기는 우리의 전기음성도적 예측으로는 탄소 마이너스가 적절해 보여요? 질소 마이너스가 적절해 보여요? 질소 마이너스가 적절해 보이죠. 이유는? 전기음성도가 더 크니까요. 그럼 여기에 전자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합 차수가 여기서 이만큼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CO하고 CN-는 CO하고 CN-는 저기에 있는 분자궤도 함수 전자 배치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됐습니까? 준위의 차이가 없죠. 약간 있죠. 약간. 당연히 당연히 같지는 않겠죠. CO하고 CN- 같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일 거다라는 거죠. 됐죠? 예. 그 다음 아까 여러분 했듯이 O2 결합차수 얼마예요? 2였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리고 O2 같은 경우는 왼쪽처럼 그려야 돼요? 오른쪽처럼 그려야 돼요? O2는 오른쪽이죠? 오른쪽. 즉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사전에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우지 않으면 못 푼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우라는 거 싹으로 외워야 돼. 그냥. 알겠죠? 그래서 O2 같은 경우는 오른쪽 분자궤도 함수고 그 다음에 O2에서는 결합차수가 얼마예요? O2에서는 결합차수가 얼마예요? 2였죠? 그럼 O2 플러스는 결합차수가 얼마예요? O2 플러스는 결합차수가 2.5가 됐다는 거 알겠어요? 이해했죠? 이해했죠? O2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전자가 여기까지 다 채워지는 게 O2인데 전자 하나를 N타입 원등에서 뗄 테니까 결합차수가 되려 증가하게 될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놀라웠게도 O2 플러스는 안 나타날까요? 잘 나타날까요? O2 플러스는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O2 플러스는 아주 잘 나타나는 양이온이에요. 그래서 O2 플러스 양이온 상태로 이온 결합 화합물을 이루고 고체 상태로 잘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O2 플러스가 이온 결합 화합물로 존재하는 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1번 결합차수는 O2가 가장 크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네요. 2번 상자기성 반자기성을 따져볼게요. 상자기성 반자기성 나오잖아요. 그렇죠? CO 상자기성 반자기성 뭐야? CO 반자기성이죠. 반자기성. CN 홀전자 있죠. 상자기성. CN 마이너스
반자기성이죠. O2 O2 상자기성이죠. O2 플러스 상자기성이죠. O2의 홀전자 몇 개 있어요? O2의 홀전자 O2의 홀전자 몇 개 있었어요? 아, 5천 2개. 아까 그린 거 보세요. O2의 홀전자 몇 개 있었어요? O2의 홀전자 2개 있었죠. 그럼 O2 플러스에도 홀전자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림을 안 외우면 하나도 못 풀어요. 알겠죠? 근데 그림만 외우면 일사천리로 다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시험 칠 때 이거 그려서 푸는 거는 좀 싫어요. 시험 칠 때는 그림 절대 안 줘요.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오비타를 딱딱 해가지고 카드 표시해서 네. 그래서 풀어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외워서 O2, CO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그 자리에서 그냥 오비타에서 해가지고 풀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결론은 이 모든 걸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외우건 저떻게 외우건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먼저 그리건 뭐 나중에 따로따로 그리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싸그리 외워야 된다.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걸 싹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못 풀어야겠죠. 이런 문제처럼 이 정도 그림 주는 것도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보통은 이 그림 빼버리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싹 외워야 돼. 안 외우면 하나도 못 풀어야겠죠. 그래서 상자기성인 거 반자기성인 거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O2는 홀전자 몇 개 있었다고 했죠? 2개. 그럼 O2 플러스에는 홀전자 몇 개? 1개. 둘 다 상자기성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결합차수. 이건 뭐 1번 3번 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 파이 2P 엔타이 본딩. 파이 2P 엔타이 본딩 어딘지 알겠죠? 파이 2P 엔타이 본딩 찾았어요? 자, 거기 전자배치가 되는 걸 물었는데요. CO 돼요, 안 돼요? CO. 안 돼요. CO. 안 되는 거 알겠죠? CN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CN만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O2 돼요, 안 돼요? 되죠? O2 플러스 돼요? 되죠?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답이 4번이다. 그럼 5번. CNA 결합성 궤도함수. 결합성을 영어로? 밑에 본딩 쓰세요. 본딩을 결합성으로 번역해요. 알겠죠? 지금 내가 하는 말 다 이해되죠? 하나라도 놓치면 시험 못 쳐야겠어요? 내 지금 하는 말 다 알아들어야 돼. 알겠죠? 알아들어야 돼. 조금이라도 모를 게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해요. 알겠죠? 이해 안 된다고. 자, CNA 본딩 궤도함수에 있는 전자 몇 개? CN은 6, 5개. 5개예요? 7개 아니에요? 7개잖아요. 아, 맞네. 밑에도 있고. 아 밑에 있네. 이런 샹버스. 하나, 둘, 셋, 넷, 다, 7. 뭐 파란 거 하나 빼면 7개. 알겠어요? 이것도 본딩이고 이것도 본딩이잖아요. 말을 잘 읽어야지. 본딩이라고 했는데 이것만 세면 안 되지. 물론 이것만 세도 이렇게 이것만 세도 지금 선택지가 6개냐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5번 선택지는 비껴가긴 하겠지만 이것만 세면 안 되고 이것도 세야 돼. 알겠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주관식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묻겠지. CN의 본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총 몇 개냐 이렇게 묻겠지. 몇 개라고 해야 돼? 7개. 아시겠습니까?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러니 내가 얘기한 모든 그림을 어떻게 해? 모든 걸 싸그리 외워야 돼.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하나 넘겨서 연습문제 3. 연습문제 3. 하나 넘겨 연습문제 3. 찾았어요? 오, 자, 이게 더 쉽네. 가는 B2C2N2 찾았어요? B2C2N2 한 장 넘겨서 150 연습문제 3 찾았어요? 나는 O2F2 찾았어요? 그러면 가나의 차이점 이시겠죠? 자, 그 B2C2N2 묶은 다음에 B2C2N2 묶은 다음에 무슨 말을 쓰는 게 좋겠어요? B2C2N2 묶은 다음에 내가
여러 번 얘기했던 무슨 말을 써주면 좋겠어요. SP 믹싱 뭐하다? 이것 봐라, 이것 봐라. B2C2 N2 SP 믹싱 어떻다? 크다. B2C2 N2 SP 믹싱 크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틀리잖아. 이런 거 하나로 등급이 갈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성적이 나뉘어지는 건 진짜 보잘것없는 걸로 성적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O2F2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O2F2 SP 믹싱 뭐? 작다. 써. 계속 써. 알아도 계속 써. 계속 써야 어떻게 되겠어? 외워지겠지. 그러니까 계속 써. 손을 놓으면 끝이야. 알겠죠? 계속 써. 쉬지 말고 계속 써. 자, 그래서 맞는 걸 물어요. B2 결합차수 얼마? B2 결합차수 얼마? 1. B2. B2 결합차수 1인 거 알겠어요? 왜? B2에는 전자가 총 몇 개 있어요? B2는 최외곽 전자 6개 있죠? 밑에서부터 쭈루룩 6개 채우면 밑에 4개 쌓이고. 밑에 4개 있고 파이 2P 하나씩 들어가겠죠. 결합차수 1 되겠죠. 상자기성, 반자기성? 상자기성. 상자기성이 알겠어요? B2는 홀전자 몇 개? 2개. B2 홀전자 2개. C2 결합차수. C2 결합차수. 2. 탄소 최외곽전자 몇 개? 4개. 그럼 C2 총 몇 개? 8개. 밑에서도 쭉 채우면 결합차수 뭐예요? 2죠. 상자기성, 반자기성? 반자기성. 반자기성. 홀전자 있어 없어요? 없죠. 지금 따라와요? 이거 하나하나 내가 다 그릴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림으로 그려서 하려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바로 그림 외운 상태에서 바로 탁탁탁 해야 돼요. 알겠죠? N2 결합차수 뭐예요? 3. 상자기성, 반자기성? 홀전자 없죠? 반자기성. O2 결합차수 2. 홀전자 있어 없어요? 몇 개? 2개 홀전자. F2 결합차수 1. 홀전자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반자기성. 승우 빨리빨리 떠올라요? 좀 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안 떠오르죠? 아 진짜. 자, 플루라이드 최고경자 몇 개? 플루라이드 최고경자 몇 개? 플루라이드 최고경자 몇 개? 7개. F2면 총 몇 개? 14개. 그러면 가에 채워야 돼? 나에 채워야 돼? 문제 나와있지. 나라고 했잖아. 거기 14개 채워봐. 시작. 14개 채워봐. 나에다가 14개 쭉 채워봐. 14개 쭉 채워봐. 한 오비탈당 몇 개씩 들어가면 돼? 2개씩. 14개 채워봐. 어디까지 들어가? 그렇지. 파이 2P 엔타이버니까지 들어가지. 거기에 홀전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상자기성, 반자기성? 그렇지. 알겠어요? 이게 빨리빨리 돼야 된다고. 이게 빨리빨리 되려면 몇 번씩 쓰라고? 몇 번씩 쓰라고 해요? 5번씩 쓰고 외워야 돼. 알겠지? 그러면 얘는 한 번 외우면 답 구하기 정말 쉬워요. 알겠어요? 한 번 외우면 답이 일사천리예요. 근데 안 외우면은 손도 못 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냥 점수 따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점수 따기 매우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공부 안 하면 빵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공부해서 외우면 100점이에요. 무조건 이런 건.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문제라고. 그러니까 점수 따기 좋은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제발 놓치지 말라 이런 말이야. 그러려면 외워야 돼. 승우 외워야 되겠어? 안 외워야 되겠어? 외워야겠습니다. 내가 3번 쓰라 그랬는데 다 안 썼죠? 다 못 썼어요. 한 번이라고 썼어요? 안 썼어요? 한번 쓰다가 못 썼어요. 알겠습니다. 승우 꼭 쓰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 시험 코스 다 썼어요? 안 썼어요? 다 썼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내 내본 썼어요? 그래, 그 정도도 훌륭해요. 치킨맨 다 썼어요, 안 썼어요? 다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꼭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번 학기에 이번 학기에 뭐 시험 범위 안 들어간다면 모를까? 들어간다고 하면 무조건 써서 외워야 된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가 또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 그림 그릴 동안 내가 또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과학적 봐봐.